네, 신광섭의 오늘의 포착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인뱅골드 신광섭 매니저 나와 있습니다. 신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 매니저입니다. 네, 제가 어제 신 매니저님으로 불러야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한번 불러봤습니다. 네. 아니 오늘까지는 실적 무난하게 좋을 거다 어제 딱 얘기를 해주고 가셨는데 뭐 네. 오늘도 걱정은 없어요. 그렇죠. 뭐 네. 예상한 대로 흘러가서 참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네. 오늘까지 뭔가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뭐 옵션 만기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사실 금요일까지는 시장 계속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어느 정도 지금 상승 흐름 견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거는 사실 시장이 올라갈 때, 지수가 올라갈 때 못 갔던 종목들이 많았거든요. 네, 네. 오늘은 대부분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급등이 나왔던 종목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포인트로 보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에 FOMC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FOMC로 봐야 되는데 지금 미국 시장이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에 따라서 나스닥이 많이 올라갔는데도 쿠팡도 상장을 성공적으로 했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넘치는 유동성이 미국에서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문제가 그거라는 거죠. FOMC 파월 연준 의장이 아무런 제스처를 취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사실 그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뭔가 기대할 수 있는 발언들이 나오면은 여기서 같이 좀 글로벌 증시가 올라가겠지만 근데 시장이 또 실망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뭔가가 이전에도 그랬잖아요. FOMC도 뭔가 좋은 게 나올 줄 알았는데 별다른 내용들이 안 나왔을 때는 오히려 음봉이 나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16일 정도는 다음 주는 조금 더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만 주의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뭐 이번 주까지는 잘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주는 또 체크해봐야 할 부분들이 네.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종목 저희가 리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TK 케미칼 어제 잘 가가지고 네. 오늘 또 짚고 넘어가야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TK 케미칼이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고가 기준으로는 거의 16% 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어제 사실 20% 급등이 나왔는데 제가 이 종목은 두 가지의 모멘텀을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는 바로 이 정치 테마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정치 테마주를 하다가 뭔가 정치 테마주가 어떤 인물들의 언행이 브레이치가 나오면은 그 종목이 하락이 나오는 거는 당연한 결과겠죠.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펀더멘탈, 기존 이 회사의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는 뭔가 장점이 부각이 됐을 때는 오히려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두 번째 경우로 어제 올라갔습니다. 바로 SM상성그룹 내에서 IPO 관련된 부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SM상성에 대한 지분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SM상성이 실적이 좋아지거나 IPO 관련된 기대감들이 쏟아진다면 이 종목 올라갈 수 있다고 했는데 어제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SM상성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지분 가치 상승으로 어제 20% 급등이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기술적으로만 리뷰를 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가까이 좀 당겨보면은 어제 또 거래량이 좀 실렸습니다. 거래량이 이제 아래쪽이 거래량인데 거래가 터지면서 지금 20% 급등 나오고 있고요. 당연히 어제 많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당연히 눌림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보시면은 약간의 좀 아랫꼬리 캔들을 달면서 여기서 약간 좀 양전환을 하려는 분위기가 좀 보이고 있어요. 지금 계속 생각보다 덜 떨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200원 선이 깨지지만 않는다면은 다시 여기서 양음양 패턴이죠. 장대 양봉을 다시 한번 출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직 목표가까지는 조금 더 남았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을 일단 홀딩을 하고 3,200원 선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하고 TK케미칼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네. 수익 축하드리고 리뷰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TK 케미칼 아주 깔끔하게 저희가 리뷰를 해봤고 뭐 사전에 TK 케미칼 내가 리뷰하실 거죠라고 했을 때 네. 할게요. 요것만 입을 맞췄는데 네. IT센도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IT센요? 괜찮을까요? 네. 올라갔습니까? 네, 못 올라갔어요. 못 봤는데. IT센도 네. 오늘 좋아요. 네, IT센도 좋네요. 오늘 저는 아까 한 2% 정도 상승만 네. 보고 왔거든요. 사실 방송 오기 전에. 근데 네. 오늘 5% 정도 넘게 강세를 보였다가 약간 눌리고 있는데 당연히 뭐 수익권이겠죠. IT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제가 TK케미칼도 주총 때 IPO 관련된 부분들, SM삼성 IPO 관련된 부분들 기대하자. 이 기대감이 올라갈 것이라 말씀드렸는데 IT센도 마찬가지로 바로 2주 뒤에 카카오뱅크에서 이제 주총이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 IPO를 언제 할지 그 부분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뭔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IT센 혹시나 보유 중이신 분들은 수익 일단은 좀 계속 극대화하시는 걸로 권유해 드리면서 축하드리고 주총 때까지. 근데 문제는 카카오뱅크 주총 때 결정이 난다고 하면은 그때는 당연히 카카오뱅크 관련주들이 꼭지를 찍고 재료선물로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뭔가 시세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차익 실현을 하시는 걸 권유드리면서 IT세는 일단 죽총 때까지는 한번 우리가 끌고 가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광섭의 오늘의 포착주가 뭐 계속되는 한 저희가 중간중간에 네. 또 리뷰와 점검을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신광섭의 오늘의 포착주 종목 공개할 시간이 왔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보시죠. 네, 우진입니다. 원전의 수위가 상승하고 있는 게 모멘텀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실 건가 봐요. 네, 일단은 네. 사실은 이 종목 자체가 뭐 오르비텍도 있습니다. 원전 관련주죠. 원전 관련주, 네. 원전 해체라든지 뭔가 이제 후쿠시마에서 사실 딱 10년 전에 이 지진으로 인해서 쓰나미가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일본이 좀 막대한 좀 피해를 입었고 주변국들까지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는데 그에 관련된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 종목을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부분에서 좀 말씀드렸는데 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산업용 원자력 관련된 이런 발전소 개측 기술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포인트로 드는 거는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앞서도 바로 원전 수위 상승인데 이 회사가 국내 유일의 방사능 이 오염 제형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유일한 업체입니다. 제염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뭔가 오염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정화를 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얘기하는데 우진이라는 회사가 바로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 유일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에 대한 이슈가 어느 정도 기대가 될 수 있고요. 지금 좀 문제가 어제부터 뉴스가 조금 나오고 있어요. 천천히. 후쿠시마 10주년 그 주기로 해서 지금 뭐 칼럼이나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일본의 지금 후쿠시마 원전 3호기가 지금 수위가 지금 12cm 정도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게 네. 중요한 게 이 1cm, 2cm 오차 범위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10cm가 넘어가면은 이 다에서 조금 위험할 수 있는 리스크 관련된 부분들이 좀 펼쳐질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 원전 수위가 상승한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서 원전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는 수혜가 기대될 수 있는 종목이다. 사실 수혜라고 하기에는 타국의 아픔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는 표현이 적절치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원자력 관련된 이슈와 그리고 후쿠시마 일본 관련된 원전 수위 상승에 대한 부분을 위해서 오히려 반사적인 상승이 좀 기대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진에 대한 저희가 첫 번째 포인트 만나봤고요. 다음 두 번째 내용 확인해 볼게요. 네, 흑자 전환입니다. 네. 지난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그렇죠. 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물론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죠. 성장주를 팔고 경기 민감주 이동하시라고 했는데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경기 민감주에 속해 있습니다. 왜냐 산업용 개측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작년에 흑자를 잘 냈고 그리고 흑자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기업들은 당연히 탑픽 종목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여기서 서프라이즈인 종목들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한 기업들 있죠.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을 하고 2021년에 새롭게 뭔가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할 수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쏟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진 역시도 흑자 전환 관련된 종목 중에서 뭔가 수혜가 기대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도 1분기, 2분기 때 실적이 계속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제가 보는 관점은 3분기 때 실적이 거의 절정에 이르르지 않을까 하반기가 시작할 때쯤에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투자 포인트 드시고 실적이 안정적으로 탄탄하게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 그중에서 우진이라는 기업을 한번 펀더멘탈적인 측면과 실적까지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 개선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마지막 내용 공개할게요. 네, 조정 파동이 마무리되고 있다입니다. 뭐 차트와 함께 봐야 될 텐데 네.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보니까 고개를 좀 빼꼼 내밀고 있는 게 그게 보이긴 바로 해요. 그겁니다. 네, 바로 맞나요? 그게 이제 조정이 마무리됐다는 확인하는 작업이거든요. 네. 오늘 딱 확인하는 작업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는데 뭐 차트를 보면서 제가 좀 기술적으로 좀 이제 파동 관련된 분석까지 겸사겸사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조금은 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좀 큰 그림을 좀 봤을 때는 제가 이 조정 파동이 마무리됐다는 게 바로 이때 부분이죠. 이때 상승이 대부분의 종목들, 그러니까 우진 말고도 뭐 오르비텍이라든지 원전 해체 관련된 종목들이 후쿠시마에서 뭔가 방류를 하면은 뭔가 주변 국에게 뭔가 피해를 입힐 수 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반사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올라갔거든요.
딱 이때가 바로 작년 이맘때쯤이었습니다. 작년 한 10월, 11월 달에 후쿠시마 방류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아직은 방류를 안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금 타국과의 뭔가 조율을 하고 있죠. 방류를 하기 위해서. 근데 그에 대한 기대가 올라갔다가 실제로 방류를 11월 달에 안 한다고 얘기하고 연기를 하니까 주가가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쭉 빠졌습니다. 근데 이 빠질 때 바로 세계 파동으로 지그재그 파동으로 빠졌어요. 이게 바로 200의 이동평균선에서 하회했다가 순간적으로 지금 저점을 다지면서 통상 여기에서 조정 파동이 마무리됐다고 인식을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 그냥 한 번에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수급적인 측면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가까이 좀 당겨 볼게요. 통상 여러분들 지금 뭐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요. 뭐 반도체 소부장들도 대부분 낙폭이 컸던 종목들이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강하게 리바운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의 이동평균선 주가가 떨어진다면 뭐 코스피지수 코스닥이 급락이 나왔다. 근데 내 종목이 200의 이동평균선을 하회했거나 찍었다라고 하면은 그쯤에서는 뭔가 매수를 한다면은 일단 단기적으로라도 리바운딩을 먹을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지금도 보시면 이 회색 선이 200의 이동평균선입니다. 우진이. 근데 여기서 찍고 바로 반등 나온 다음에 여기에서 어느 정도 저점을 다져주고 있는 거죠. 뭔가 확인되는 지지 라인을 만들어주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60의 이동평균선을 갭으로 돌파해버렸습니다. 초록색 선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네모칸으로 제가 표시해드렸는데 이때 바로 외국인들이 연일 매수가 들어온 종목이다. 조금만 더 확대해 말씀을 주세요.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만 더 크게 확대해 보고 싶어가지고. 자, 여기 보실게요. 네모칸에 이제 노란색으로 돼 있는데 잠깐 네. 지워보겠습니다. 요 구간이죠. 찍고 나서 반등 나오고 요때 이제 조정이 나올 때 요 구간에서 어느 정도 외국인들의 하루 이틀 제외하고는 계속 연일적으로 순매수가 들어온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이 사실 샀다 팔았다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외국인들이 최근에 뭔가 선택한 종목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당연히 외국인들 수급이 오늘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수급이 올라오면서 주가에 대한 상승 레벨도 어느 정도 가능한 범위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조정 파동 마무리와 그리고 이 조정 파동을 이용해서 외국인들이 수급도 매기도 쏠리고 있다는 부분들 여러분들 강조드리고 싶어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투자 포인트들도 있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조정 파동이 마무리가 되고 또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들어봐야죠. 네,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의 이동평균선과 120일선을 강하게 갭으로 돌파해봤습니다. 지금 3.78% 정도 양봉이 좀 나오고 있죠. 물론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좋아요. 특히 중소형주 종목들이 대부분 반등이 좀 세게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서야 정배열을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후쿠시마 관련된 일본에 대한 이 원전 관련된 뉴스들이 아마 다음 주부터는 계속해서 조금씩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주가는 천천히 우상하면서 올라가다가 갑작스럽게 장대 항목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이 종목 목표가를요 5,000원 선으로 조금은 넓게 보고요. 손절가는 제가 조금 시장은 아직은 다음 주는 그래도 FOMC가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혹시나 몰라서 손절가를 조금은 목표가 대비해서는 조금 낮게 형성하겠습니다. 200의 이등평균선에 하회했던 지점이 바로 3,800원이기 때문에 3,800원 선이 깨지지만 않는다면은 이 종목은 뭔가 뉴스를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게 트레이딩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 5,000원, 손절가 3,800원 선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가격 전략 꼭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진이라는 종목 오늘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목표 주가 5,000원, 손절 가격 러프하게 잡아주셨어요. 네. 3,800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신강선 매니저 어디서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공개 방송을 안 하고요. 네. 오늘 금요일이니까 또 쉬어야 되죠. 가족과 네. 함께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일찍 퇴근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장마감과 함께? 맞습니다. 네. 많이 달렸기 때문에 샵 2034에 신광섭이라고 여러분 문자 추가 보내시면요. 또 링크가 옵니다. 그래서 노란톡으로 여러분들 저와 친구가 되시면 오늘부터 바로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한국투자증권과 하나금융 쪽에서 전자닉스부터 실적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중반이면 어느 정도 저도 윤곽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반도체를 사야 될지 아니면 반등시 팔아야 될지 반도체 종목들 많이 들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 부분들 제가 1분기 실적이 잘 나오면은 저는 들고 가라고 하겠지만 잘 안 나오면은 당연히 과감하게 매도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궁금하시면 여러분들 노란톡으로 친구 추가하시면은 그와 관련된 요약 영상을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요. 많은 친구 추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공부충답게 시민위원님 리포트 많이 읽고 항상 열심히 공부하는 거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급등 포착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지금까지 MBN골드 신광선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